자기 재산을 다 경매로 넘겼다는 거는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것보다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을 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재산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원룸촌이나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돈을 먹고 튀는 거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땅을 좀 파헤치는 네, 그런 순서로 좀 해볼게요. 서귀포시 표소면 가시리 1465-2번지. 짜잔. 먼저 좀 지도를 좀 볼게요. 제주도가 여기 그 표선 여기가 지금 제2공 이게 언제 판매된 거예요? 2019년이면은 제2공항 이제 발표를 앞두고 이제 성산 이쪽이 제2공항이 들어오는데 표선이면 그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보여주신 게 이게 등기필 정보,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집문서예요. 집문서고 그 다음에 이건 표지고 그리고 이거는 수입인지, 예, 이 소송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예, 그리고 얘도 우리 소송이랑 아무런 의미 없는 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 등기용 계약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부동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 그거는 다 안 주셔. 원래 계약서요? 원 계약서요. 예. 원 계약서가 있어야 실제로 그 사람과 우리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등기용 계약서는 원 계약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어보면 실제로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법무사 이 얘기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법무사 찍혀 있거나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 것들은 등기용 계약서지 실제 매매 계약서가 아닙니다. 네,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네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이제 빨간색이면 다 계획관리지역.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도로가 있고 지금 해당 필지는 지적상으로 봤더니 맹지죠. 네, 여기를 판 거예요. 여기를 팔았는데 평당 얼마에 팔았냐면 100평을 8천만 원에 팔았어요. 330.5제곱미터를 여기 있는 걸 제가 일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집도 지을 수 없는 맹지잖아요.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80만 원에 팔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살 때는 적어도 20만 원이나 15만 원, 10만 원에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맹지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잠깐 좀 이것만 볼게요. 아이고, 남이 어떻게만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수업이. 자, 여기 보시면 330.5가 돼 있죠. 이게 이제 100평이에요. 100평이고. 그럼 0.5 뭐 이런 건 왜 하냐? 자기들 팔 때 잔여 평수 남아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0.5는. 그래서 331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330.5 붙이는 사람, 이건 큰 의미 없어요. 100평. 그리고 매매 대금이 8천만 원이죠. 네. 끝이에요. 뭐, 계약서 내용 좀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여기 보면 청정 CNC 이렇게 돼 있죠. 청정 CNC. 청정 CNC를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청정 뭐 친환경 하는 회사라고. 뭐 CNC 왁싱도 있고. 뭐 어우 다행이다. 여기 그 회사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에서 그 어떻게 땅을 팔았냐면 맹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를 건축을 하겠다고 시공사랑 자기네 회사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들한테 이렇게 집을 지어주겠다,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건축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0억대 기획부동산이 터진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 땅이 아마 이 대포동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다 근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판 것 같고, 자, 그럼 여기는 그럼 거기 아니라는 전제하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천만 원이고, 계약 내용 좀 잠깐 좀 볼게요.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긴지. 여기는 인도일은 일대를 하고요. 매도인은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서류를 매수해 뭐 어떡하고. 자, 이 특약사항 볼게요. 위 토지 지분에 대해서 지주자 3분의 2 이상이 매도를 원할 시에는 이에 동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약이지. 왜냐면 내가 땅을 팔든 안 팔든 그거는 내 권리인데 3분의 2가 팔면은 나도 팔아야 돼. 똥값에? 똥값에 팔아야 돼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좀 되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 등기는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토지가 없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거 웃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잔금 순서대로 돈 넣는 사람대로 하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5분이 실장이야. 여기서 파는 딱 부서장들이에요. 그러면은 1,000평!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나 300평! 나 500평! 200평!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막 팔기 시작하는 건데 실제로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직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너 30평, 너 100평 이렇게 하고 먼저 계약금을 다 넣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잡아놓고 그렇게 팔게 해놨어요. 이쪽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받고 팔았는데 땅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어떻게 땅을 팔길래 이렇게 팝니까? 이건 참. 위치 선정을 해야 할 경우 잔금 순으로 한다. 잔금 돈 빨리 넣어주면 너 위치를 좋은 데를 줄게 라고 했는데 이 땅을 하면서 위치 선정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건 그냥 또 빨리 팔고 잔금 입금시키게 하기 위한 그냥 수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는 남구에 있는 회사고, 이은경 씨는 82년생이시네요. 올해 40. 네. 여자분이시네. 네. 네. 알아도 모른 척 하시기. 자, 보시면 요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는 임야입니다. 임야. 제가 지난번에 말을 했는데, 여기는 뭐죠? 전. 임야. 여기는 뭐예요? 묘지. 여기 또 보면, 여기도 보면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막 그렇죠. 제주도가 좀 그래요. 이게 임야랑 전이 이게 혼재돼 있어요. 육지 같지가 좀 않아요. 예. 이렇게 놓고 보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임야인지 밭인지 그냥 평평한데, 제주도의 대부분의 땅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회사에서 팔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 같은 경우는 농지기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면 팔 수 없다고 그랬죠. 임야기 때문에 판 거예요. 이게 논이었다면은 절대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인데, 보세요. 이 땅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완벽한 맹지예요. 이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제주도 가서 제가 이 땅 견학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그지 같은 땅인지. 자, 그리고 웃으면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옆에 펜션 같이 지어놓은 거 있죠. 네, 얘네들이 한 채당 한 3억 5천 정도에서 5억 정도에 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자, 요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너 필요하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땅값을 살 때 기본적으로 한 80평당 80 정도 주고 살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 가격에 맞춰서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인근의 거래가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부등본. 자, 등기부등본을 여기, 네, 토지 이용은 공시지가. 자, 좋습니다. 좋아요.
어디 가면 주변의 판매 가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느 사이트? 우리 잘 해놓은 사이트가 있어. 네이버 부동산. 토지공사? 네이버 부동 토지공사. 아닌가? 토지공사는 어디 나라? 여러분 좀 외워주세요. 네.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셨으면 했던 단어가 있어요. ROE라고. ROI. ROE는 뭐였죠? 1년 전간 대비 자기 수익률. 아, 그 투자 대비 수익률. 예. 그래도 기억을 하셨네요. 자,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 잠깐만요. 이거 하나 넘기고 제 거기다가 저장을 좀 하나 하고. 밸류맵? 맞습니다. 밸류맵을 한번 가보실게요. 여러분들 한번 다 가보세요. 밸류맵 다 들어가 보세요. 다 까세요. 밸류맵. 어플로 가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주소를 치면 됩니다. 예, 표선면 가시리 1465-2. 자, 이 여러분 밸류맵 하나만 검색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토지 전문가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비슷한 시기예요. 옆에 2018년도 여기 보이시죠? 2019년도 6월이에요. 2018년도에 8억 1천만 원의 땅이 팔렸어요. 그죠? 자, 거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땅. 네. 딱 했어요. 했더니 여기 보세요. 이 땅은 8억 1,500만 원인데 전체 거래 면적이 얼마죠? 이거 평으로 할게요. 평으로 해야 여러분들 좀 보기 쉬울 거예요. 여기 단위도 평으로 하게 다 돼 있어. 네. 자, 평당 거래 면적은 5,157평이에요. 5,157평을 평당 얼마? 16만 원에 거래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 회사도 이 땅을 얼마쯤에 매수했을 거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10에서 20만 원 사이에 매수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옆에 땅 그 정도 매수했고 했죠. 이 땅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비싸게 판 거예요? 4배, 5배 더 비싸게 주고 산 거 실제 거래가보다. 바로 아시겠죠? 요것만 알았으면 여기 샀을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이 밸류맵만 있으면 인근에 어느 정도 카는지만 알면 이런 눈탱이는 안 써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실수한 게 있어요. 땅을 계약할 때 이 번지를 알지도 못하고 계약서 쓰면서 보고 돈 넣었어요. 땅은 확인하지도 않고. 왜냐? 기획부동산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땅을 먼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까 봐. 여기는 투자용이야. 투자하는데 몇 번지가 왜 중요해? 투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는데 몇 번지가 왜 중요해? 제주도에서 평당 80만 원짜리 땅 사는데 바다 앞에 가면 500만 원짜리 어디죠? 대정리 해수욕장? 거기는 평당 3천만 원이에요. 평당 80만 원짜리 겨우 꼴랑 요거 사면서 무슨 거래가를 그딴 거 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그래 맞아 내가 꼴랑 그 80만 원짜리 땅 사면서 원래는 15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안 줄여주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인터넷 안 되는 것 같은데. 줄여지지가 않아. 마우스. 아 되네. 네. 여기 옆에 땅도 보이시죠? 요거. 예. 요 땅. 이건 2000 저기 뭐냐. 예. 여기 2018년 여기도 하나 땅 있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 여기 도로가 붙었다. 이 땅은 그죠? 이 땅은 도로가 붙었어. 도로가 붙었는데 평당 얼마? 15만 원. 도로가 붙었는데 이 땅을 얼마나 잘못 샀는지 알겠죠? 그럼 미치고 팔짝 뛰셔야 돼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스킬을 부려야 되는. 이 땅이 조금 더 어떤지 가격만 봤잖아요, 지금. 가격만 봤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합시다. 저는 벌써 이제 각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 그럼요. 아이, 그래도 1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맛백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만 줄 겁니다. 자, 인근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는 우린 봤으니까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분해하면 돈을 돌려받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거를 한번 해볼까요? 어딘지. 너무 비싸게들 쳐두셔가지고. 자, 여기는 전이네요. 네. 전인데 그렇게 전은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은 좋아요. 아니,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저 태양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태양광 발전소.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될까요? 아니 안 돼. 거기도 뭐 용량 제한되니까. 아니 저 옆에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왜요? 변경해주지 않을까요? 왜? 일단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그럼 옆에도 하고 뭐. 저 어떻게 변경될 것 같아요? 건축을 할 수 있는 4m 도로만 갖춰져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런데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맹지. 예? 맹지는 당연히 안 되고. 보존 관리고요? 네? 보존 관리.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경지 정리를, 경지 정리라는 거 아세요? 땅이 막 바둑판처럼 쫙쫙 돼 있어. 그럼 국가에서 왜 돈을 써가지고 논을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을까요? 왜? 왜 국가에서 돈을 써가지고 논을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을까? 국가 땅 만들려고. 나중에 길을 잘 내기 위해서. 자, 농사 사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의무화시키는. 맞아요. 국가에서는 절대 농지를 정해놓고 있어. 여기서는 농사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는 농사 여건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뭘 해줘야 될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지 정리가 돼 있는 곳들은 대부분 절대 농지입니다. 경지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그런 곳은 절대 농지가 아니란 얘기야. 그냥 대충 볼 때. 그럼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4m 도로만 접하고 있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4m를 접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절대 못하게 했을까? 아니요.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힘이 세냐면 농민들이 제일 힘이 세요. 몰랐죠? 여기에 도로가 4m 도로가 아니더라도 2m 도로가 50m 정도까지만 되어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농가주택을 좀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밭인데, 그러면 여기는 태양열 발전소인데 여기는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어요. 태양열 발전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양열 발전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이 수입이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간단하게 뭐 별난 얘기 다 하네.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냐면, 태양열 발전소를 여기다 만들어 놔. 그럼 여기서 알아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전기를 한전에다 팔아요. 팔면 거기서 킬로와트당 얼마씩을 나한테 줘요. 그것이 매달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해가 많이 나면 좋은데 해가 안 나. 또는 이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이 상했어. 고장나서 발전을 못해. 그러면은 비싼 돈 들여서 설치는 했는데 수익은 생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치는 거예요. 자, 시골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할머니 나가서 농사 지으면 뭐 여기다 파 심어갖고 얼마나 벌려고, 이제 여기다가 요 발전 요 시설 내가 지어줄게. 대신 할머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지어줄 테니까 여기다 태양열 발전소를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500만 원은 나와. 은행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할머니 얼마나 받아요? 한 달에 400불 줘.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땅에서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여기다가 업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친환경 발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친환경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엄청 받아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한전에다 팔려면 뭘 해야 돼요? 전선이 거기까지 와야 되죠. 그 전선이 그냥 한 가닥짜리 전선이 오는 게 아니라 비싼 전선을 거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 1km, 2km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TV 보는 전선이라면 얇은 전선을 가지고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끌고 오려면 개인이 못해.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내고도 할 수가 없네. 허가를 내고도 끌어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전선을 끌어왔죠. 바로 옆에 있죠. 태양광 허가 내갖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야. 인프라는 돼 있다. 그리고 엔드. 전 국토가 이게 태양열 발전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각 시도 자체별로 1년에 몇 킬로와트를 태양광 발전으로 증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선착순으로 먼저 신고해야지만 할 수 있어. 올해 신청했는데 안 됐어. 그럼 내년 1월 달에 바로 탁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훼손이 또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여기다 건축을 합니다. 여기다가 버섯 농장을 집니다 하고 이게 위에다가 지붕을 다 치는 거예요. 버섯 농장은 안 치고 어차피 태양광 발전이 옆에다 벽만 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도 이제 많이. 전체 제주도 중에 여기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위치가 네, 남부 쪽이에요. 이 아래쪽. 자, 여기 남부 쪽이죠. 여기가 표선 요쯤인데요. 여기가 이제 요쪽으로 공항이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김영항부터 요까지가 사실 투자한다고 기획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항 옆에 있는 그 월정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평당 3천만 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심취되는 거죠. 그리고 요 김영항 옆에는 여기 묘산봉 해수욕장이라고 세인트 포나인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인근 자체를 전부 묘산봉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관광 단지가 만들어지고 한라건설에서 거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공항 들어오고 뭐 하고 하면 야, 여기 이제 땅값 올라간다. 이렇게 돼서 여기를 아마 팔았을 거예요. 예. 뭐 안 봐도 뻔해요. 예. 자. 그럼 여기서는 바다가 보일까요? 한번 거리 뷰 한번 보죠. 거리 뷰 보고. 자. 예. 뭐 바다 곡괭이 같이 생긴 것도 없네. 예. 이런 데는 이제 사실 제주도에서 얼마의 땅에 살 수 있는 곳이냐? 이런 데는 아까 보셨죠? 얼마? 1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사실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상수도, 하수도까지 끌고 와 있으면 80에서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다가 보여. 그럼 150만 원. 걸어서 바다까지 딱 수영복 딱 입고 뛰어가지고 바다까지 딱 5분 정도 걸려. 그러면 200만 원 이상. 예. 근데 이게 마당에서 점프했는데 바다에 딱 들어가. 그럼 300만 원 이상. 있어요. 있어요. 저희가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지도로 보여드릴까? 거기를 저희가 이제 거기 펜션을 지으려고 협재해수욕장 아세요? 네. 협재해수욕장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이제 저쪽 그 어디죠? 제주공항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협재해수욕장 끄트머리에 그 이렇게 등대 비스끄머리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카페도 하나 있고 막 그런데 거기가 150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150평을 사면 주위에 땅이 국가 용지여갖고 350평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게 바다예요. 그래서 150평을 그때 감정가가 그때 9억 정도 나왔어요. 그죠? 9억 정도 나왔 6억? 6억 5천? 6억이요. 6억 정도의 감정가가 나온 거여서 우리는 30% 떨어지고 난 다음에 4억이나 5억쯤에 좀 잡아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주차장, 2층, 3층 주택, 4층에다가는 오픈형 수영장, 유리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비싸져갖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수영복만 보게 만들자.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한번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받으려고 해서 1회 유찰이 되면 살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회 때 바로 낙찰이 돼버렸어. 얼마에? 10억에. 150평인데. 너무 아깝죠. 있는 사람들 그렇게도 사요? 옹폴입니다. 옹폴이? 옹폴이 591-1. 거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기왕 찾았는데. 어디? 옹폴이? 옹폴이 591-1. 자 여긴데요. 네, 여기 맞아요. 카페 컴컴제주 있고. 바로 저기. 예, 여긴데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협재해수욕장이고 여기가 뭐 무슨 뭐 비양도 거기고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아깝다. 10억을 썼어. 자 여기 보면 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물이에요. 바다. 예, 요 땅이 국가 땅이어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예, 전용 비치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름대로 데크를 여기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여기다가는 벽을 2m짜리 돌담을 크게 싸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하고 궁금하게 만들고 위에다가는 유리로 만든 수영장을 만들어서 빛을 좀 쏴주면 여기 랜드마크가 되겠다. 그리고 이 컴컴 제주라는 여기가 카페예요. 카페인데 여기가 통유리를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막아주면 장사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올라가면 뒤에 망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가 컴컴 제주라는 이게 카페예요. 이게 바다 통뷰예요. 예. 그리고 요 땅 보이세요? 요 땅?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여기 딱 옆에. 그래서 여기를 150평을 저희가 4억에서 한 5억 정도에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10억에 받아간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오면 하나씩 그냥 관심을 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나 제주도에 이런 거 낙찰 받고 싶으신 분은 펜션 같은 거 바다가 보이는 것들도 하나씩 나와요. 네, 한 동씩 이렇게. 네. 필요하시면 열심히. 제주도에 네. 리조트권도 나오는데요. 네, 그런 건 사지 마세요. 네. 진짜 싸게 나오던데. 네. 잡아. 그거랑은 또 좀 약간 다른데 제주도 경기에 대해서는 또 좀 제가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번외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제주도는 이렇게 되게 양극화가 여행지는 레저는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중에 하위를 많이 겪고 상위를 많이 겪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 1박에 25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가시겠어요? 잘 안 가죠. 안 가죠. 근데 조금 좀 생기면 1박에 250만 원짜리 가게 돼요. 왜요? 장난치세요? 조금 생기면. 네, 조금. 얼마큼이 조금? 그래서 월세가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비싼데 풀장이 들어가 있는 풀빌라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풀빌라는 70만 원 밑에가 없어요. 그리고 풀빌라는 한 달을 대기해야 돼. 가족 단위로 가는 풀빌라는. 그리고 운전기사가 모셔다 주고 하는 데는 적어도 250만 원짜리는 석 달을 기다려야 돼요. 부모님 환갑잔치 하는데 우리가 가족들 다 몰고 가서 5만 원짜리 여관방 같은 데 가서 있다 오지 않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자든지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같이 손주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고모랑 삼촌이랑 보기 싫은 얼굴들 이렇게 아래 위로 쓰면서 그냥 밥 때만 만나서 먹고, 예. 그리고 누가 운전하는 싸움 안 하고 그냥 운전기사 딸려주고 이런 거 해요. 왜냐면 그 정도 움직이면 그 정도 돈 들어가니까. 예약이 3개월 이상 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그런 숙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니면 완전 저가. 완전 저가인데 바퀴벌레 나오면 안 돼. 완전 저가인데 벌레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운영이 힘들죠. 네. 제주도 전체가
풀 다 찼대요. 뭐가 하나 나오면은 5분 안에 다 매진이라고. 10억 주고 했어야 돼. 서울에다가 집을 질 게 아니라 제주도에 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생일이라서 풀빌라 갔다 왔거든요. 우리 50까지는 안 됐고. 다 그래요. 네,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4천만 명 중에서 엄마 모시고 생일 때 가려두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20만 명만 돼도 1년에 20만 명만 돼도 제주도 꽉 차요. 아니 10만 명만 돼도 꽉 차요. 365일이야. 아니 5만 명만 가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해가지고 아예 고가 전략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좀 모으자고요. 그래서 우리 지분권자들은 무료로 1년에 3일 무료. 예. 여기 우리가 아는 지인이 샀던 데가 9,300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실제로 평당 공시지가는 3만 원. 자, 공시지가로 실거래가를 예측할 때는 몇 배에서 몇 배를 보라고 그랬죠? 2배에서 그쵸. 그렇게 되면은 3만 원이니까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땅 가격이 대충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80만 원 줬으면 너무 비싸게 줬죠. 예. 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계획관리지역가 된다고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똑같아요.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시 설명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 땅을 팔았거든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막 흔들어야 돼요. 네, 첫 번째, 땅 산 사람들한테 막 편지 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살 때 뭐라고 하고 샀는지. 여기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야 80만 원이 말이 돼요. 옆에 펜션 부지 보셨죠? 그죠? 네. 아까 그 펜션 부지 얼마 했는지 한번 볼게요. 왜 안 줄여져? 이건 되네. 여기는 펜션 부지가 왜 안 나오나? 여기 있다. 예. 예. 이 정도 가시리 별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왜 안 나오지? 금액이? 그냥 이거는 자기들 땅을 가지고 그냥 분양 안 하고 했나 보다.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여기 여기 막 많이 짓고 있죠. 여기 막 들어오죠. 도로 요거 1136 도로 옆에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근데 도로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딱 뻔하잖아요. 이거 뭐 다르게 할 게 없어요. 제주도공항 생기고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관광지인데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팔았을 거야. 투자해 놓으면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 거라고. 건축을 할 수 있어야 사지. 그러니 이렇게 그런 부지라고 분명히 물어보세요. 그렇게 설명했을 거야. 그리고 제주공항 들어오고. 네. 그래서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막 300, 400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되긴 뭐가 돼요? 여기 2020년 여기 한번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평당 도로 옆에, 예,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농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축을 할 수 있는 전용 여기도 평당 얼마예요? 55만 원. 큰 길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큰 길 옆에 붙어 있지만 전기 들어오고 하수 미리 딱 설치해 놓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8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왜? 땅에다가 인허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구의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평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당가가 요 정도 여기서 3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예, 귀찮아서 안 하기로 하고. 예, 55만 원짜리 도로가 붙어 있는 땅도 55만 원에. 그때 2020년이야.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샀으니 이런 걸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막 이러겠죠. 인생 수명을 길게 하려면 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지금도 다 주고. 아니면 정말 전투태세를 하고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요. 싸우려는 악바리 같은 근성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에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에휴, 그러니까 병 걸리잖아요. 네, 접니다. 우라통은 터져 죽겠는데 싸마기는 싫고. 내가 앞에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도. 여기 이제 땅 많은 얘들이 좀 있네요. 여기를 좀 한번 볼게요. 나 이거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맹지를 음.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돼요. 길을 놓는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길을 놔준다 그러면 최고예요. 그것만 잡아. 그러니까 저기 큰 도로가 있고 조금 4m는 개인이 놀 수 있는 건가요? 개인이 땅을 사야 놓죠. 이렇게 땅을 네. 놓을 수가 없죠.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땅을 사서 길로 만드시. 네. 도를 놔준다고 하면 땅을 사든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맨돈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세요. 근데 저걸 팔 때 맹지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임금에게 팔았을 거니까 음.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이 땅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보여줬는지. 제가 볼 땐 들어가는 길도 별로 없어가지고 정리해서 첫 번째 이런 때는 여기 있는 소유자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버려야 돼. 나 이렇게 해서 건물 지은다고 해서 나 샀는데 건물 짓자 지금. 그럼 사람들 연락이 올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아니요, 주소만 나와서 우편 보내야 돼요. 근데 우편물은 네, 요즘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 빨리 그러면은 보내면 바로 연락 올 거야. 회사 측에서 관련된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먼저 첫 번째 중요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사진 않았을 거야.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샀을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판 사람들한테 이 땅을 뭐라고 해서 샀는지가 먼저 중요해요. 그 판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하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예, 충분히 여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와서. 데려와 뭐라고 하고요 서울에 일단? 제가 내려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만나 주실 거예요? 바쁘시잖아요. 언제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만나려고 했는데요. 또 만날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니까 충무김밥을 사오면은 제가 당장에 사가지고 올 거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네네. 어떤 설명을 드렸는지에 대한 부분과 중간에 소개하셨던 분이 이 계약 해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예.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면 부드럽게 가고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강공으로 가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가고 편지 보내면 여기는 그냥 회사가 흔들려요. 그냥 회사 자체가 흔들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길을 내준다고 한 적 없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지? 이 보면 이런 것처럼 이런 거 건축 펜션이 가능하다고 한 곳이지. 자, 그럼 여기 길을 내준다고 했었어? 길도 없는데 그럼 길도 안 내주는데 펜션이 짓는다고 한 거야? 이제 그렇게 두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판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땅을 살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3분의 2를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스토리. 예. 울산에서 장사를 했다면 서울서 상무나 전무쯤 하다가 고향이 울산이어서 거기 내려가서 팔았을 겁니다. 왜요? 왜 웃어요? 왜 웃는데 어디서 많이 보이셨냐?
히스토리가 나오시는 거. 아니 땅을 보면 나절 믿어지는데 나는. 아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믿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냥. 아니라고 해서 손에 장을 찔릴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 하기야. 그냥 그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교육 받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 언니 나야. 그러고 나 있잖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오빠인데 아빠가 아는 지인분한테 땅을 이제 팔아서 샀더라고요. 잠깐만요. 오빠가 그 아빠의 지인분한테 아빠의 지인분한테 샀다. 네네.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정식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보내준 게 2개거든요. 한번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딴거 어. 여기 딴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현재 그 소송을 하고 있대요. 아무 진전이 없대요. 소송이라는 것이 민사 형사. 그것까지는 물어봐야 돼요. 땅 주인한테 서치원이 땅을 사고 토목 설계를 해야 되는데 명목으로 돈을 받아갖고 땅도 안 샀대요. 그리고 앞부분은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발하고 이면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서 땅값 비싸게 팔아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땅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공동계약서, 여기는 사기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저기네요. 그냥 일반 업자들이랑 거래하신 거네. 서치원 63년생 계약금 1천만 원, 설계비 300만 원, 토목비 2천만 원, 작성일자. 이거를 찍으신 분은 여자구나. 지장으로 시골은 이래요. 네. 약정 합의계약서 이영미 대리인 서치원은 갑이라고, 이영미를 갑이라고 할게요. 최종독을 을이라 해서 한다. 오산리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되 갑은 이영미 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평당가로 하여 매입하며 매입에 따른 갑의 지분은 각 토지별로 50%씩으로 한다. 평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상기 토지에 대하여 갑은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토지 매입 시 공사비, 각종 제세 공과금, 사업 운영 경비, 사업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 토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지출 사항에 대하여 갑은 50%를 부담한다. 갑은 오산리 개발 사업 개발 행위와 완료된 후 필지가 확정되었을 때 갑에게 50% 배당된 필지 중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에게 한 필지 상당의 재배당하기로 한다. 단 재배당된 토지에 대한 모든 지출 경비는 상기 2항을 적용하여 을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기타 재반 문제 발생 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무슨 소린지 도대체 모르겠네. 자, 이게 그러면은 이영미 씨의 대리인인 서치원 씨가 최종독 씨랑 같이 땅을 사기로 한 건가요? 최종덕이라는 제 지인이 오빠거든요. 네. 오빠가 사신 거. 네. 근데 여러 명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송명자로부터 여러 명이 땅을 사서 이영미 씨가 대리인 서치원이가 개발을 해주는 조건이었네요. 그죠? 그런데 공동계약서를 서치원이랑 최종독이 이거는 이 경비에 대해서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쓴 것 같고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가 또 필요한가요? 경위서요. 경위서. 뭐라고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소송하고 있다면 소장을 한번 달라고 하세요. 예. 요거는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예, 당사자 간의 약정을 잘못한 겁니다. 예, 기획부동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기획부동산의 정의는 뭐냐면 저가의 임야를 사들여서 아까도 그때 임야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가의 임야를 사들여서 텔레마케터 등의 판매 조직원을 동원하여 단시간에 수배의 차익을 보는 판매 형태를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 안 맞죠? 기획부동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계약은 뭐냐면 돈 투자하는 사람은 내 돈이랑 이익금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줘 이놈아 이러고 있는 거고 개발하는 사람은 야 돈이나 제대로 내놔
네가 땅이라도 산다며 땅도 제대로 지금 5필지 중에서 4필지밖에 못 사고 한 필지 살 돈 돈을 안 줬잖아. 또는 같이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그 사람이 돈 안 주고 내가 어떻게 더 개발하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한쪽 얘기만 듣고 이거를 접근하면 일은 일대로 고생대로 하다가 끝날 수 있으니 먼저 개요를 주면 제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 질문사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저한테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건축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전화하고 뭐 연락하고 내용 증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모든 공유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모든 소유자가 피청구인 소송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회사에 아주 지랄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하시는 게 좋고, 이런 회사들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사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 기획부동산 메이저 회사들이 다 때려맞고 있잖아요. 업장이 없어져요. 업장 지금 한 150개 정도가 없어졌어요. 한 업장당 약 50에서 10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이 100개 업장이 몇 명이죠?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중소 조그만 기획부동산 업체로 다 들어가요. 거기서 똑같이 땅을 팝니다. 우리는 기획부동산 아니야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을 팔아요. 우리는 경매회사야. 네. 그렇게 팔아요. 기획부동산 업체 중에 너 기획부동산이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예요. 너 기획부동산, 우리 기획부동산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너 기획부동산이지? 아니 기획부동산의 정의가 뭔가요? 이렇게 나와요. 기획부동산은 우리는 아니거든. 또는 정의가 뭔가요? 그럼 기획부동산이에요. 이제 답 되셨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 전세금 8천원 주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빌라를 몇 채 짓고 전세금을 듣고 다 튀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경매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4천만 원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 법원에서 소송을 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법원에서 누가? 경매에서 그 마지막 받아올 때 소송하실 건가냐고 물어보더래요. 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네. 돈 받고 왔다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지. 정말 딱하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올려줘 보세요. 내가 올리면 되나? 네, 여기 벽에 그 아줌마가 옆에 빌라하고 빌라 통째로 다 경매가 다 넘어갔고, 옆에 빌라는 그나마 경매를 받았을 때 원금이라도 받았는데 이쪽은 또 안쪽이라서 절반을 다 받아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말은 그렇겠지만 제가 개떡 같은 얘기를 제가 찰떡같이 들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채권이 8천만 원이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선 변제권을 했는지 아니면은 선순위 변제권 받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당을 4천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배당을 4천만 원 받았다는 것은 선순위 배당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당을 이제 본인은 4천만 선순위권자 빼고 4천만 원만 받은 거죠. 자,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나눠주는 게 경매 배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 갔을 거예요. 배당표를 받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배당표라는 걸 줘요. 배당표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1순위는 1위 무슨 은행은 얼마, 2위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선 요걸 배당표를 주고 당신이 여긴데 요 금액 받아가지고 갈 거냐? 그러면 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급 청구서를 쓰게 해요. 지급 청구서를 써서 이 배당표 도장을 빵 찍어주면 이걸 가지고 공탁계로 갑니다. 그럼 공탁계에서 수표로 탁탁탁탁 줘갖고 4장 받고 먹고 떨어져 그러면 딱 받고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자, 이럴 때 여기서 배당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도장을 찍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
배당 2를 할 거냐, 배당 2입니다. 할 거냐를 물어본 겁니다. 배당 2를 할 거냐. 배당 2가 뭘까요? 거기서 물어볼 수 없으니 그건 알아서 가서 저기 물어보고 하시고 우리 법원에서 용어까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배당 2는 뭐냐면 판사님이 이렇게 배당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대로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가 잘못됐다면 여기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가짜일 수도 있고 그거를 여기 있는 이 배당표를 당신은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배당 2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 게 돼요. 그래서 배당 2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 못 받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본 사람은 여기에 있는 배당을 나눠주는 법원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건 사무장들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서 얼마 받아 못 받아고 4천만 원, 어이구 이렇게 갖고 소송하시죠. 소송하실 거예요? 그거 금방 해드려요? 명함. 그러니 그래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일 텐데 소송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배당 2를 할 거냐라고 물어본 것인지 앉아있던 사무장이 여기 4천만 원 소송하라고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 네. 그런데 배당 2 해봤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돈 받고 나오시고 소송은 해야죠.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길 가능성이 이기죠. 100% 이기죠. 내 전세금인데 그러면 소송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지. 그렇죠. 소송 100% 이기죠. 똑같죠? 100% 이깁니다. 300만 원만 저 100% 이거 줄 테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소송할 거냐고 물어봤지 돈 받을 거냐고 물어본 거 아닌데. 근데 돈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지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받을 가능성이 없죠. 자기 재산을 다 경매로 넘겼다는 거는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것보다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을 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재산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다 압류할 수 있게끔 했겠어요. 그랬으면 이미 은행에서 글로 압류가 들어갔겠지. 못 받아요. 그럼에도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 할 필요 없는 왜 해요? 어려워.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소송을 해놓은 판결문이 10년 동안 집행이 가능하니까 소송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쯤 돼서 9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판결문 돈 내나?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 5년 정도만 잊어먹고 살겠지 해놓고. 네. 중개사가 이거를 그냥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고요. 개업 법률 명칭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할 때 공제회의에 듭니다. 공제회를 들고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언제냐면 전속 공인 중개를 할 때가 있어요. 전속 공인 중개를 하면 뭐냐? 집이 한두 채가 아닐 경우에 여기를 여기를 우리가 전속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전속으로 해줄게. 자, 그런데 여기 때 문제가 생겨. 전속을 한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 임대인의 도장, 인감을 가지고 전속 공인중개 자격증까지 딱 갖고 있어.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려고 임차인들한테 내가 전속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있는 건물주는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뭘 받길 원하죠? 월세를 받기 원하는데 이 전속 공인중개사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내주네. 천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얼마죠 이거는? 천에 50만 원짜리 월세는요. 전세로 따지면 약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9개를 다 내주면 9천만 원에 5, 9, 45, 450만 원의 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임대인은. 그걸 가지고 노후로 생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450만 원 있지만 6천만 원의 전세를 내주면 6, 9, 55, 5억 4천만 원이 생기죠. 5억 4천만 원이죠. 이 중개인들이 이렇게 5억 4천만 원을 받아서 450만 원씩 임대인한테 주다가 자기가 돈을 돌려 쓰는 거예요.
때가 돼서 돈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 이거는 언제 문제가 터지냐? 얘가 450만 원씩 안 주기 시작하거나 그래도 기본 1년은 가죠. 보통 이거 2년 정도 가다가 일이 터져요. 강남에서 그래서 디오빌에서 이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터져가지고 예, 소송을 했죠. 자, 이럴 때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임대인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계약은 네가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야, 이거 임마 나는 얘한테 중개를 줄 때 월세가 아닌 이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주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왜 주니? 내가 찍어준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전속 공인중개사 했던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나쁜 사기꾼이고 이거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개사가 있을 거예요. 중개사는 자기 책임으로 해줬으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공제회에서 먼저 이 사람 돈을 쳐내줍니다. 그리고 공제에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사기꾼이 돈을 다 못 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야 되겠죠. 사건을 풀어보자면 이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누굽니까? 이 중개인. 임대인이 돈을 있으면서도 안 내줘. 있으면서도 안 내준데 왜 중개인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중개인이 돈을 물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중개인 과실 또는 중개인 그 사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명확하죠? 네, 들을 얘기가 아니죠. 저거는 왜 비싸게 돈 저기 뭐냐 하고 명의를 왜 빌려줘?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거래 형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뻔해요. 네. 됐나요? 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아유 그런 것들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배포하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거를 수십억짜리를 저렇게 하겠어요? 수십억짜리 못해. 대부분 어떤 거 하냐? 원룸촌이나 또 이제 그런 데 가서 대학생들 또는 저소득층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세 6천만 원이면 나라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줘. 금리 2%라면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닌가? 근데 40만 원 내느니 내 돈 1천만 원에다가 대출 받아서 전세를 내주면은 10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40만 원 내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원룸촌이나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돈을 먹고 튀는 거예요. 명의 빌려주신 분이 해서는 안 될 걸 해주셔서 그렇게. 그건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그냥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한쪽 귀를 막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그냥 잘못하신 거 하면 안 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개 자격증을 빌려주면 법적 처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돼요. 그 자격정지도 돼요. 하면 안 되는 걸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런 얘기는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위법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펜션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 허술한 사람들 있잖아요. 속여가지고 우리가 다 돈을 벌어.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펜션을 짓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가서 다 관리하셔. 네. 그리고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딴 놈들한테 허술해서 당할 거 우리가 좀 미리 땡겨가지고 사업 좀 해갖고 돈 좀 주겠다는 거 뭐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제 그 땅을 보면 아 이게 얼마쯤 되겠구나 대충 이제 감이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좀 흉내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수업인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